네, 오늘 월요일에 삼상국 오네요. 증권시장부 박순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타이틀에도 써놨지만 풍산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아주 심상치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 달째 거의 지금 방금 보고 왔는데 오늘 마감 종가 기준으로 한 달 사이에 136% 정도 올랐더라고요. 와우, 네. 네. 이달 들어서만 110% 넘게 올랐고요. 이 정도 오른 종목들이 그리 흔하지 않죠. 아무리 코스피가 지금 한 15%에서 한 16%, 17% 네. 올랐다고 해도 굉장히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이게 더 오를까 아니면 조금 주춤하고 갈까 이런 걸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때인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풍산 워낙 많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도 맞아요. 우리가 한번 짚고 갈까요?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풍산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풍산은 일단 신동사업 이라고 하는 이제 구리 합금을 가지고 판재나 봉, 동전 같은 거 만드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 흔히 말하는 군용 탄약, 그다음에 스포츠용 탄약, 그다음에 포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은 당연히 이 방산 부분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네, 주말에도 이 중동 얘기가 좀 쏟아져서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더 무서웠던 이유는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무너질까 봐.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방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생각보다는 많이 만회를 하면서 오늘 주가 이 마무리 움직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고조되고 격화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더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풍산 일단 주가에는. 그렇죠. 방산주니까 아무래도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뭐 이란 서로 보복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동에 이제 긴장감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방산 주가들이 좀 올랐고요. 풍산도 그 흐름 속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탄약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좀 수혜를 봤었죠. 네. 그래서 탄약 수출을 하면서 아마 이제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이 좀 생기면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풍산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 오르면 이거 막 과열이다. 맞아요. 저도 과열이라고 나오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좀 달리 보는 그런 시선들이 요새 좀 심상치 않게 막 그런 거 있는 것 지금 같아요. 풍산도 그렇고. 그쵸? 풍산도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저도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특징주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수주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SMR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증권가에서 계속 이렇게 목표가를 높여 잡는 것 같고요. 뭐 풍산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 밸류에이션이 높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도 좋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찾아봤을 때 풍산 같은 경우에는 NH는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NH, KB, 삼성이 이제 모두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뭐 NH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이긴 한데 11만 5천 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이미 따라잡혔죠. 그러네요. 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다양하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은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목표가 상향 인증이 조금 더 길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권사들이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세가 시연이 됐어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이 아무래도 풍산이 낮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다른 데 비해. 그렇죠. 다른 이제 풍산의 12개월 선행 주가 PER을 보면 13배에서 한 15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했을 때 전날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거의 한 30배? 많은 건 한 40배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아무래도 풍산이 그런 부분들 아마 신동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긴 한데, 이제 풍산의 방산 부분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 수준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해 주시면서 실적 얘기해 네네네. 주셨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나요? 좀 자세히 네네. 들어보자면요.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 20% 정도죠. 네. 늘어난 1조 1,500억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 정도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원대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년 동기가 워낙 잘 나와서 전년 동기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긴 한데 1분기보다는 약 한 300억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산 부분 수출이 특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도 조금 더 오를 거라는 게 증거가 전망입니다. 네. 요새 이 업계에서 좀 회자되고 증권 업계에서도 두드러지게 바라보는 게 풍산 관련해서 현대 로템향 수주거든요. 맞아요. 수주. 현대 로템에 들어가는 포탄을 함께 수출하는 건데요. 현대 로템이 폴란드와 2차 K2 전차 수출 계약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포탄의 납품체가 풍산인데 같이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면 수주를 좀 더 많이 할 것이다. 예. 라는 게 이런 전망인데요. 과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들어가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그 포탄을 풍산이 만들었는데 1차보다 2차에 더 높은 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현대로템이 2차 수주를 하면 포탄 가격을 좀 더 높여받으면서 수주의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증권가 관측입니다. 가격도 높게 받고 지금 보면 이제 단기 테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맞습니다. 테마적 성격보다 구조적인 이렇게 성장으로 가고 네네네. 있다. 뭐 그런 시선인 것 같습니다. 또 풍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게 드론 제작이라서 드론 전투 체계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어서 뭐 자체 개발한 탄약 투하형 공격 소형 드론, 그다음에 다목적 전투 드론 이런 무인기 솔루션들이 최근에 그 부산에서 있었던 마덱스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탄약을 만드는 그냥 단순한 탄약 업체라기보다는 방산 기술 업체로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좀 중장기 성장 전략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확대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어서 이 방산주의 우호적인 분위기 하나,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뭐 수출이라든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풍산, 굉장히 복합적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이렇게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좀 풍산 다시 보자.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 제목들도 저평가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방산 내에서 약간 주연 역할, 탄약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기업이 약간 주연으로 올라서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받쳐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때다라는 관점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풍산 얘기 오늘 나눠볼 수 있었네요. 박순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